정여울 작가의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비록 당신이 서툴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가끔 캐캐묵은 옛날 영화에서 오늘의 슬픔을 달래는 최고의 무기를 발견한다. 별다른 기대 없이 영화 한 편을 보다가 내 안에 깊은 고민거리나 골치 아픈 화두와 영화의 한 장면이 부딪혀 번쩍 스파크를 일으키는 순간이다. 한여름밤의 꿈을 보며 시종일관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리던 나는 어떤 장면에서 불현듯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리메이크한 영화는 또 하나의 액자 속 이야기를 첨가하는데, 그것은 서툴기 그지없는 유랑극단이 그리스 신화 피라모스와 티스베라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올리는 것이었다. 극단은 엉망진창이다. 벽을 사이에 두고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아주 슬프게 연출해야 하는데, 벽을 표현할 장비가 없어서 신참 배우가 벽 역할을 대신한다. 그의 어색하고 서툰 발연기 때문에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안타까운 사랑은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돼버리고 만다. 나를 슬프게 만든 건 연출가의 난처한 표정이었다. 배우들이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해도 주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공연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과정을 바라보며 연출가는 절망에 빠진다.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서로 적대시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피라모스와 티스베. 돌벽에 난 작은 군열 사이로 대화를 나누며 애틋한 사랑을 키우던 두 사람은 마침내 사랑의 도피를 결심한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던 티스베는 사자를 보고 도망치다 베일을 떨어뜨리고, 방금 먹어치운 동물의 피를 입에 잔뜩 묻힌 사자는 티스베의 베일을 찢는다. 이윽고 피 묻은 베일을 발견한 피라모스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슬피 울다 자결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시체로 발견되자 티스베도 그 뒤를 따른다. 이 처절한 비극을 어설픈 시트콤으로 만들어버린 극단 연출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다. 최근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바로 그 연출과의 상황과 비슷해서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들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꽉 채워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한창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장 배우가 놀라운 연기를 펼치기 시작한다. 연인의 시체를 껴안은 티스베는 심장이 말라붙도록 통곡하기 시작한다. 객석은 숙연해진다. 어설프기 그지없던 주인공이 연극의 라스트 씬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최고의 구원 투수로 만든 것이다. 관객을 감동시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배우의 열연 때문에 결국 끝이 좋으면 다 좋아지는 인생의 놀라운 기적이 완성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온전히 그 순간의 슬픔에만 집중했고, 연기에 너무 몰입해 억지스레 붙인 가발마저 벗어버려 남자임을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꾸밈없는 모습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지만 이제 다시는 그 웃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 따뜻한 뺨도 만져볼 수 없는 죽은 연인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 당신 없는 세상에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여인의 간절함만이 무대를 온전히 장악한다. 오직 그 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중심으로 만드는 순수함이 극단을 비웃던 모든 관객을 숨죽이게 만든다. 영화가 끝난 뒤 잠은 자다 해본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말고 너 자신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니? 물론이지. 그럼 됐지. 뭘 더 바라. 과연 그렇다. 나는 서툴고 상처 많고 결핍투성이지만 내 일을 사랑한다. 그걸로 되었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지금 당신의 열정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이 삶을 사랑한다. 이 삶이 비록 서툴고 결핍투성이일지라도. 영원한 결핍, 더 나은 삶을 향한 목마름. 이제 좀 쉬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다 잊고 휴가나 떠나자고 결심할 때도, 몸이 쉴 때조차 마음만은 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나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끝없는 갈망. 혹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인생이 예상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연말만 되면 그런 결핍과 목마름이 올해도 왜 이것밖에 이루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런 감정이 마음을 핥힐 때 나는 음악의 피신처로 도피한다. 언어로 사유하고 언어로 욕망하는 인간에게 음악만큼 완벽한 피난처가 없는 것 같다. 언어는 가끔 사심없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욕망과 결핍을 자극하는 복주장치가 되기도 한다. 우리를 잠시 언어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선율과 리듬이 인도하는 무한한 감성의 세계로 이끄는 음악이야말로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은 명곡이 된다. 현악 사중주나 교향곡은 오직 멜로디와 리듬만으로 자연스레 언어로부터의 탈출을 이끌어주지만 가사가 있는 음악임에도 무한한 엑스터시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음악도 있다. 예컨대 퀸의 명곡들이 그렇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본 뒤 학창시절 테이프가 늘어지고 CD가 튀도록 듣고 또 들었던 입시지옥의 고통과 성장의 아픔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줬던 퀸의 명곡들을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듣게 됐다.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은 가슴이 뻥 뚫리도록 솔직하고 시적인 가사와 에너지 넘치고 극적인 연주가 완벽히 어우러짐으로써 장조일 때도 한없이 슬프고 단조일 때도 한없이 희망적인 슬프도록 아름다운 음악의 역사를 일구어낸다. 나는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단발머리 여중생 시절 Love of My Life를 들으며 사랑의 설렘과 절망을 온전히 이해했으며 Don't Stop Me Now를 들으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의 날카로운 본질을 이해했다. 퀸의 음악에는 삶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꿈틀댄다. 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지나친 욕심이 씻겨나가고 오직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 삶을 가꿔야겠다는 든든한 결심이 불안에 휩싸인 영혼을 달래준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생애 마지막까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철학자 김진영의 유작 아침의 피아노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시끄러운 일상들이 사라지고 눈앞에 오직 사랑의 대상들만이 남았다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상들을 치워버리자 이제 세상이 딱 두 가지로 보이더란다. 사랑의 대상들과 시끄럽고 무의미한 소음들의 대상들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비수가 내 심장에 꽂히는 듯한 행복한 고통을 느꼈다. 그렇다. 이 세상은 내가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들과 소란하고 무의미한 소음들의 대상들로 나뉘어 있다. 나는 오직 사랑의 대상에만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더욱 맹렬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향해 온 힘을 집중해서 나를 쓸데없는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남은 생의 고통을 온전히 견뎌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용기가 샘솟는다. 죽음을 앞둔 철학자는 울고불고 하지 말자고, 슬픔에 쏟아볼 시간이 없다고, 오직 사랑할 시간이라고 속삭인다. 우리가 있는 힘껏 저마다의 삶을 더 많이 토닥이고 쓰다듬고 마침내 포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도 이렇게 가버리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철학자 김진영의 아름다운 문장을 선물한다. 나는 나를 꼭 안아준다. 괜찮아, 괜찮아. 사랑할 대상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일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 괜찮으니까.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안하며 슬픔에 빠진 나를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게 온 힘을 다해 힘껏 껴안아주고 싶은 오늘이다. 어떻게 편안하게 들으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싶은 사람들, 무너진 감정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는 다른 분위기로 할머니가 준비해서 우리 아미치들 찾아올게요. 자, 아미치.